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재현입니다. 또 이렇게 7월달 애정물 코너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반가우시죠? 자, 이번 달 애정물은 또 어떤 질문이 올라왔는지 제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스크롤 쫙 내려봤더니 많은 분들이 그래 평소에도 이거 정말 질문 많았었어, 얘기해주고 싶었어 라는 질문들 꽤 많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또 콕 집어서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바로 이런 거예요. 문제 푸는 순서거든요. 어떤 파트 5로 먼저 풀까요? 6를 먼저 풀까요? 7을 먼저 풀까요? 그런 얘기들죠. 이번 애정물 코너를 통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하던 대로요. 공부 방법, 문제풀이 방법을 먼저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올려주신 질문 중에서 중요한 토익 문제를 또 포인트를 각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애정물의 김쓰는 난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김쓰는 난데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선생님, IC 파트를 저는 현재 LC 디렉션 시간에 최소 10문제에서 15문제를 풀고 LC 파트 끝나자마자 파트 7을 풀고 두 번째 180번대 더블 패스지 풀고 세 번째 나머지 파트 7 풀고 네 번째 파트 5, 6로 넘어가는 문제풀이로 시험을 보고 있다. 이렇게. 근데 시험 시간 항상 딱 맞대요. 부족하진 않아요. 하지만 5월달 어려울 때는 파트 5를 되게 촉박하게 풀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지금 들어보세요. 요즘 드는 생각은 파트 7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10개 정도는 꾸준히 틀리는 것 같고, 아예 파트 5, 6을 좀 더 침착하게 풀어서 파트 5, 6에서 오답률을 줄이는 게 IC 점수를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까요?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여기서 만약 앞에 계시다면 빙고!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관해서 답변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메론빵님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파트 7부터 먼저 풀까요? 파트 5, 6부터 먼저 푸는 습관을 들여서 할까요? 뒤에서부터 풀면 습관이 들어가지고 5, 6부터 먼저 풀어서 불안해요. 유유 이렇게 또 이제 오셨는데요. 자, 되게 학생분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선생님 도대체 5, 6하고 7하고요. 먼저 문제풀이에 있어서 배점이 다른 게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서, 아무래도 7이 좀 더 어렵다 보니까 7의 문제 배점이 좀 높다. 그러니까 5, 6은 좀 안 하더라도 7을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5, 6을 푸는 게 좋지 않겠느냐가 마치 이렇게 어떤 사실도 안 돼 사실처럼 소문처럼 이렇게 퍼져서 웅성웅성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니 이런 소문이 계속 나게끔 할 수는 없어 라는 생각 때문에 펜을 들고 실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시험 얘기를 들으셨던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시험장에 갔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RC를 풀 때 파트 5, 6만 마킹을 다 했어요. 7은 하나도 안 했어요. 또 한 번은 파트 7 마킹을 다 했어요. 5, 6은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해서 보통 우리가 한 문제당 5점이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곱하기, 어차피 여러분 저를 믿어주시는 거죠. 제가 막 한 거 다 맞았다고 생각을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5점을 했었을 때에 두 문제가, 두 파트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를 살펴봤는데, 과정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설명하는 건 약간 통계학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여러 번의 실험을 거쳤을 때 배점이 절대 어떤 한 파트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그럼 결론은 뭘까요? 둘 다 잘 봐야 점수가 잘 나온다라는 우리에게는 좀 슬픈 그러나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잘 봐야 되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파트 7 시간이 부족해요. 파트 7을 다 못 풀어서 마지막 질문 찍었다는 분이 많으신데, 그런데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자, 잘 풀다가 15분 남았습니다 하면 왠지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정말 안 풀려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떤 분은 불안한 거 상관없이 원래 독해 속도가 좀 느려서, 많이 느려서 어떻게 풀어도 시간이 부족한 분이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파트 7을 문제를 공부를 해보시면 문제 푸는 속도를 아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 좀 시간이 항상 많이 부족한 것 같고 항상 좀 이렇게 늦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럴 때는 무조건 파트 5를 먼저 푸세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파트 7을 풀다가 5, 6시간 얼마 안 남아서 막 엄청 빨리 문제를 풀다 보면 당연히 실수하게 되고 맞출 수 있는 5, 6 문제를 틀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요. 7 속도가 원래 느리신 분은 5, 6을 먼저 풀어라. 5, 6을 먼저 풀고 불안함을 좀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5, 6을 마킹을 다 해요. 저는 항상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여러분.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애정물 이 새롭게 섭외한 이 카페에서 삑 소리, 애기가 우는 소리 다 이렇게 즐거운 음악처럼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서 하지만 제에게 집중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요? 7이 원래 약하신 분들은 5, 6을 먼저 풀고 마킹을 5, 6을 다 끝내놓고 7에 들어가라. 좋아요. 자, 그 다음 사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5, 6이나 7이나 뭐 비슷하고 대부분 5, 6, 7을 다 풀어요. 시간이 남지는 않지만 어떻게 막 이렇게 해서 다 풉니다. 시간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7을 먼저 푸는 게 좋아요. 7.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가 나오는 순간 글씨가 안 들어오는데 당연히 긴 글은 더 안 들어와요. 짧은 글이 훨씬 잘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7을 먼저 풀고 5, 6은 정말 1분에도 몇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할 때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또 뭐 빠뜨릴 얘기가 없을까요?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그게 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파트 7을 어떻게든 선생님 제가 불안해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7을 결국 나중에 못 풀 것 같아서 먼저 풀어야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5, 6을 그냥 날려먹으면 정말 아깝기 때문에 시간을 재세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 종료 시간 30분 전까지 파트 7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푸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30분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파트 5로 돌아가서 파트 5 문제를 끝내고 그 다음에 마킹까지 끝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저는 5, 6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파트 7 문제를 푸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중 지문을 먼저 풀어요. 왜냐하면 이중 지문이 훨씬 더 에너지가 좀 많이 드는 느낌이에요.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점수를 내야만 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풀 때는 이중지문이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뭔가 길고 이렇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세기 때문에 이중지문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싱글 지문으로 가시는 것이 저는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방법 얘기를 했는데요. 한 가지만 좀 덧붙이도록 할게요. 사실 점수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RC만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LC도 RC만큼 똑같이 중요한데 많은 학생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리스닝 디렉션이 나오는 순간 바로 넘겨가지고 파트 5 문제를 풀어가지고 디렉션 시간에 나는 10문제 풀었어. 나는 15문제 풀었어. 이걸 이제 서로 이제 얼마나 많이 푸냐 이런 이제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별로 의미 없어요. 자, 리스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무슨 얘기냐면 파트 3하고 파트 4는 송다현 선생님께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파트 3와 파트 4는 리스닝만 묻는 문제가 아니고요. 시험의 이제 목적이 얼마나 그걸 빨리 문제를 읽어내느냐 독해 실력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이 잘 되시는 분들은 그 문제를 읽으면서 동시에 듣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 틈에서 문제를 읽고 듣고가 가능하세요. 아니면 문제를 다 풀고 끝날 때 벌써 다음 문제를 읽고 그 이제 음성이 나오기 전에 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근데 만약에 리스닝이 정말 약해서 파트 3하고 파트 4의 문제 자체를 읽는데 시간이 걸리시는 분은 디렉션 시간에 절대 파트 5로 넘어가서 얼마나 문제를 빨리 푸나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파트 3하고 파트 4의 문제를 한번 읽어주면서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어두는 것이 훨씬 더 점수 상승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되게 다를 거예요. 해보는 것과 시험장에 가서 또 막상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들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선택
때 문제의 첫 번째 문제는 제주호떡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주호떡님은 정말 제주도에 사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건 좀 중요한 건 아닌데. 자, 근데 이 질문에 지금 댓글이 11개가 달렸어요. 정말 궁금하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지금 하여간 여러분 문제가 이제 보이실 거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걸 다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봐요. 보기를 보면 A 전치사, B 접속사, C 전치사 접속사 둘 다 되는 거고 D 전치사 이렇게 되는 문제. 한마디로 접속사, 전치사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빈칸 앞뒤를 봐야 되는데 앞뒤를 봤더니 빈칸 앞뒤가 다 문장이어서 접속사가 정답이고 따라서 while 하고 since 중에 해석상 알맞은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인데 그죠? 많은 분들이 답이 while인데 since도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내릴게요. while이 정답이 맞아요. 하지만 since가 충분히 억지가 아니라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토익은 이러한 똑같은 문장 구조에 이런 보기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제 댓글 많이 다셨는데 어쨌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볼게요. 앞에 Ms. Hilborn will teach the accounting course for new employees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뜯어서 읽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뭐뭐를 가르칠 것이다. 새로운 직원을 위해서 그래서 한마디로 뭐를 가르칠 겁니다. 새로운 직원들을 가르칠 겁니다가 되는 것이고 뒤를 봤더니 매니저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since를 넣어볼게요. 매니저가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매니저가 못 가르치니까 매니저가 참석하기 때문에 미스터 이 사람이 어카운팅 코र्स를 가르칠 거다. 충분히 가능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파이낸셜 매니저가 컨퍼런스에 앞으로 참석할 거기 때문에 이 힐번이라는 사람이 가르치게 될 것이다가 돼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거니까 두 개의 상황이 그러므로 만약에 그런 형태가 되려면 financial manager 다음에 attends가 아니라 will attend가 돼야 돼요. 그럼 다시요. 제가 지금 말을 좀 약간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다시 간단하게 본격적으로 내려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A라는 사람이 참석합니다. 그러므로 B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르쳐야 됩니다. A라는 사람이 다른 참석하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미래고 얘도 동시에 미래여서 동시에 상황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맞다면 한쪽을 미래로 써주면 나머지 하나도 미래로 써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포인트야. 왜냐하면 since가 의미가 뭐니까 그렇죠. 때문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밑에 댓글을 읽어보니까 since의 경우는 양쪽의 시제가 같아야 한다라는 글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since가 단순히 때문이기 때문에 과거에 했기 때문에 미래에 뭐뭐 할 것이다. 과거 미래 충분히 연결 가능합니다만 이 상황에서는 미래로 둘 다 맞춰주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while은 동안에란 말이 되면서 매니저가 컨퍼런스 참석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다가 되면서 완벽한 데다가 시제가 while은 뭐예요? 시간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뒤에는 뭐가 와야 되죠? 그렇죠. 미래를 현재로 표현하니까 while 다음에 attends고 그러나 주절의 문장의 동사의 시제는 뭐고 미래라는 것이 아주 완벽하게 떨어지는 시제도 의미도 맞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시간의 부사절 같은 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while의 정답으로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요것만을 가지고 토익이 while과 의미가 되는데 since 즉 시간의 부사절과 iu의 그 부사절 접속사를 동시에 보게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좋아요. 이해 확실히 되셨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하얀 천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예정문을 잘 봤습니다. during에 관한 질문을 했었는데 예정문을 통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손꼽아 기다렸는데 아직도 저는 약간의 좀 미련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포인트가 뭐냐면 자, during 다음에 우리가 ing가 안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during working hours라는 표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걔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많은 학생분들이 질문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던 during 다음에 ing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ing가 뭐뭐를 하는 이라는 말로서 한마디로 원래는 ing가 동사고 그 다음에 ing 뒤에 무슨 목적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어서 동사 목적어가 되면 뭐뭐를 하다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뭐를 하는 동안이라고 말할 때는 while ing 목적어 가능하지만 during ing 목적어는 안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working hours가 work가 동사고 hours가 목적어여서 시간을 일하다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아니잖아요. 그죠? working hours는 하나의 명사구로서 업무 시간이라고 딱 정해진 명사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uring 다음에 오게 되면 일하는 시간, 업무 시간 동안이가 되면서 완벽하게 맞는 표현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뭐라고요? during ing가 안 된다는 것은 뭐뭐 하는 동안으로 원래 동사가 ing 형태로 during 뒤에는 바뀔 수가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절의 시제를 질문하셨는데 우선 저는 토익 강사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에 출제가 되는 문제가 있고 출제가 별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걸 선을 말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단기간에 점수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정할게요. 대절의 시제를 묻는 문제는 토익에 절대 빈출이 아니에요. 출제가 거의 안 되고 아주 가끔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 뭐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동사의 목적으로 대절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대절의 동사는 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고 동사의 시제가 과거예요. 그런데 대절의 동사는 뭐가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학창시절에 분명히 이렇게 봤어요. 주절의 동사 과거면 대절에 나오는 동사는 과거거나 과거 완료거나 would 더하기 동사 원형이거나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미래도 되고 현재도 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질문하셨는데요. 현재도 올 수 있어요. 결론이에요. 아주 다양한 시제가 다 올 수 있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쓰임이 어떻게 다르냐를 그냥 토익이 아니라 일반적인 영어 쓰임 자체가 궁금한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대절 시제라는 그 이름으로 질문해 주신 분이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그 정리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분의 질문 다시 주어가 나오고 동사 과거 대절의 동사가 현재가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될 수 있어요. 이 현재 시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뭔가 불변의 진리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런 것일 때는 전혀 상관없이 앞에 동사가 과거라 할지라도 현재 시제를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익이라는 분께서 토익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쌤, 트위터로 질문 드린 내용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자, 이 지금 문제 보고 계시죠, 그죠? 보기가 하나는 A는 notify, 동사 원형이고요. B는 to notify야. 그럼 분명히 문장 구조가 다르죠. 만약에 맨 앞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뭔데 문장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명령문이 되는 거잖아요. 명령문이면 어떻게 돼요? notify us가 되면 동사 원형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한 다음에 컴마 다음에 지금 보시죠? 전화해 주세요가 보시죠? 자, 그러면 완전한 문장. 왜? 명령문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뭐뭐 하세요도. 그러면 알려주세요. 문장. 그 다음에 전화해 주세요. 문장. 완전한 두 개의 명령문, 문장을 컴마로 연결할 수 없어요. 문장과 문장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손가락이 제가 가리키는 곳에 내가 바로 대변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문장 두 개를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컴마로 정답은 notify가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컴마의 이하가 진짜 문제가 되는 거고 문장이 되는 것이고 그 앞에 to 부정사를 넣어서 to notify us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쩌고 전화하세요가 되어야지 문장 구조가 성립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트위터로 여쭤봤는데 답변이 없으셔서요 라고 하면서 이나랄 좀 특이한 이름의 분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트위터로요 여러분 질문하실 때 제가 답변을 거의 하는데 트위터가 정말 훅 날아가요. 멘션이 훅 날아가서 제가 답변을 잊게 되면 트위터로 질문하지 마시고 가능한 애정물에 올려주시면 애정물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확실할 테니까 앞으로 모든 토익 문제는 애정물로 올려주세요. 자, 이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선생님, 모르겠어 듣다가 질문이 있어서 급한 대로 왔어요. 2012년 1월 123번 설명하시다가 impressed는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interior는 impressive라고 하셨는데 impressing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자, 처음에 토익 공부를 하시게 되면 되게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잠은 그냥 결론은 나중 다 떼버리고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형용사가요. impress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impress가 감명시키다 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나오는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ing impressing, impressed, pp가 있고 또 impressive가 있어요. 그러면 impressed는 감명받은 거 완전 다른 말인데 impressed의 반대말은 impressing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impressing하고 impressive가 어떻게 다르냐라고 묻는다면 자, impressive는 인상적인이라는 말로 단순히 명사를 잘 꾸미는 형태고 impressing은요 뭐뭐를 감동시키는 이란 말로 보통 뒤에 목적어가 와요. 그래서 impressing은 만약에 명사를 꾸민다면 명사 뒤에서 impressing이 나오고 또 impressing의 목적어가 나와서 뭐뭐를 감동시키는 명사 이렇게 될 것이고 명사 앞에 한 단어를 쓴다면 impressing보다는 impressive를 씁니다. 다시 한 가지 아시는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형용사가 ing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ing 형태가 아닌 일반 형용사 뭐 to, for, able 이런 게 있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비슷할 때는 뭘 많이 쓴다? 일반 형용사를 훨씬 많이 쓰기 때문에 걔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 명사 앞에 빈칸일 때는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도 문제풀이 다 마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7월달 애정물 촬영이 끝났습니다. 좀 다소 소음이 좀 있어서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밖에서 애기가 우는데 촬영하다 가서 뛰어가서 애기야 울지마 할 수도 없고 애기가 제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푸르르 지나가는데 제가 뛰어가서 저기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마치 제 강의할 때 진짜 중요하다는 어떤 효과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7월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열심히 달리고 계시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데뷔 강의 예정 것들 다 챙겨보고 계시죠? 너무 잔소리가 많습니다만 앞으로도 애정물을 통해서 또 데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전해드리면서 잔소리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물론 도움되는 것들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안녕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애정물 코너도 참 좋은데 이런 코너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혹시 어떤 다른 제안사항이 있다면 모질게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을 위해서 토익 공부를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달 애정물에서 또 뵙겠습니다.